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하루입니다. 계속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오고 또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식만 매도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뉴햄프셔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 연속 승리를 해서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 초반은 항상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렇게 밀리죠. 코스닥 지수인데요. 분차트입니다. 분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고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고, 요게 빠질 것 같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밑꼬리 달고 끝나는 요런 모습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든 간에 요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이 내성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내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낀 점은 좀 시장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거는 곧 반발 매수가 일어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뭐 미국 시장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고 있습니다. 또 오늘 홍콩 증시를 한번 볼 건데, 홍콩의 항생 지수를 보면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3.5%가 올랐어요. 3.5%.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부양책 효과가 먹히고 있는 거고요. 상해 증시도 보면 오늘 1.8%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정직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중국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했으면 상생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일부라도 오늘 따라갔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0.36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하고는 핑계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공매도를 임의적으로 했던 요거에 대한 괘씸죄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믿을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개월 만에 갑자기 공매도를 정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매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매도하잖아요. 지금 선물을 거의 6조 원 가까이, 5조 한 3천억까지 때렸는데, 아무튼 이제 5조 원이라고 합시다. 5조 원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별로 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2천억 마이너스에서 보합 정도에서 끝났지, 어제처럼 플러스로 전환되지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또 2분 나타났죠.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 트럼프 재직 시절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었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에 플러스 되는 거는 모든 규제를 가해서라도 플러스 만들고, 다른 나라는 관세 매겨가지고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이 된다. 우리나라 증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닙니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전 업종에 걸쳐서
트럼프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참 억울하죠? 예, 참 억울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수급 동향 잠깐 볼 건데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 2천억이 넘게 또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좀 올라간 건데 문제는 뭐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은 뭡니까? 선물과 관계없이 그냥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프로그램에 걸어가지고 주식을 팔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장중에 2천억이 넘었어요. 2천억이 넘는 2,100억이 넘는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좀 줄여가지고 1,380억 매도에 끝났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쭉쭉쭉 빠지니까 무슨 일 난 것처럼 알고 봤더니 또 북한이 또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 계속 이런 거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불안하고 환율도 불안하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올해 들어서 보다시피 플러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큰 금액의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주로 주식이 많이 빠진 날이거든요. 이렇게 큰 폭의 2,500억, 뭐 1,700억, 1,900억, 1,500억 오늘 1,300억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흔들리는데 투자 심리가 적극적으로 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테마성 주식만 반짝했다 반짝했다 이런 주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시총이 좀 낮은 종목 중에서 테마에 엮인 종목들만 반짝하고 다음날 빠지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그리고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수급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비차익 거래 보시면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매도해가지고 보이시죠? 2천억, 2천억. 점심시간에 점심 정도에 2천억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막판에 조금 반등 나온 건데 계속해서 이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데 못 따라가는 이유, 중국 탓이냐, 금리 탓이냐, 둘 다 이제 뭐 어떤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 증시는 왜 못 따라가느냐? 요거에 대한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중국이 돼요.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중국 경기가 나빠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권에 하락한다. 또 금리 탓이다. 원래 3월 달에 인하하기로 했는데 5월 달로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왜 우리나라에만 나오냐고요. 미국 증시는 안 떨어지는데. 요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핑계고요. 여기다가 뭐 한반도의 뭐 긴장, 지정학적 리스크,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어닝 쇼크 파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그림은 대외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뭐 실적이 안 좋다, 대외적인 긴장이 뭐 커지고 있다 이건데 이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 급작스러운 공매도예요. 왜 한 달 전에는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매도를 시행한 거. 요거를 이제 가장 크게 리스크라고 본 거.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요거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하겠다. 한국 증시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옆 나라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빼서 일본으로 가고 한국에서 빼서 일본으로 가고 홍콩에서 빼서 일본으로 일본이 지금 상당히 지금 30년 만에 이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워렌 버핏도 일본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은 한국, 중국, 홍콩 그밖에 많은 나라의 손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줄 때까지는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5조 8천억 코스피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6조 팔았다고 그러는데 기관이 이 선물 매도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예요. 유발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관이 욕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기관 연기금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기금 매도는 맞아요. 연기금 한 1조 정도 팔았는데 연기금 매도 맞는데 기관들은 그냥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실제로는 연기금도 팔면 안 되죠.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 규모가 뭐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968조 원이에요. 운용 규모가 968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3.2%예요.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거든요. 작년 말 목표치가 15.9%, 15.9%까지 줄이겠다 했는데 오버해서 줄인 거죠. 그죠? 오버해서 줄였고 올해 목표치가 15.4%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줄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머지 이제 해외에 대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 본인의 정책들이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목표를 오버했어요. 15.4%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2%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팔고 있으니까 거의 13% 정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죠. 2.5, 이 정도면 거의 한 3%도 차이 나겠네. 근데 960조에 3%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무튼 그 국민연금이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외국인이 저렇게 때리고 있는 이런 점도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로 잡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뉴햄프셔에서 이겼습니다. 대세론의 쐐기를 받고 있다. 다만 이제 두 자릿수 차이가 났으면 이제 쐐기론이 나왔을 텐데, 까지는 뭐 한 자릿수 정도의 차 득표율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미국의 분위기는 뭐 거의 대세론으로 지금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죠. 트럼프 어젠다 40실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요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요거죠, 요거. 요게 인제 소위 말해서 바이든이 얘기하는 IRA죠. IRA. 여기에 인제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철폐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서 인제 이거에 따라서 인제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거 트럼프는 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뭐 의회에 거쳐야 되는데 의외로 공화당이 다 압승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상원, 하원 다 압승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요것도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상당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파리 협정이 뭐냐면 환경 관련된 그런 협정인데 이것도 인제 안 하겠다. 하여튼 뭐 관세도 뭐 10%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자기네 나라만 미국만을 위한 올리 미국 아메리칸 모토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발언을 보면 "전기차는 사기다.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해상 풍력 이런 거 고래가 죽는다. 화석 연료 때문에 지구 온난화 근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죠. 2차 전지, 재생에너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모든 산업이 지금 미국에 엄청난 바이든이 하도 투자를 많이 하라 그래서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때려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올까 봐 그거 참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투자를 잘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너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약간 상당한 큰 리스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데미지를 맞을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공화당 내에서의 그 태양광이라든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주가 많이 있어요. 공화당이 우세주에 보면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환경에 관련 건 다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가뜩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수급이 좀 꼬이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주봉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좀 보내고 있고요. 이 퓨처엠이 실적 발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다가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BM도 결국에는 차라리 지금 정도 어려울 때 아싸리 그냥 실적 발표를 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여기 2월 달에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증시가 이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올라와야 돼요. 2차 전지 섹터가 최소한 보합권에서 버텨줘야 이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여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깨지면 골치 아파져요. 여기 깨지는 순간 조금 더 내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좀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변곡점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장이 전혀 틀립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변동성,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기계적인 매도로 떨어진다라고가 있는 것.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단기적인 매매가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엉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강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오늘 이제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2월 달에 아마존 앱과 엔비디아까지 나와 있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죠.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국내 증시는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역시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향을 좀 받고, 아무튼 지금 어닝 시즌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어서, 왜냐하면 매수 주체가 오늘도 보시다시피 개인밖에 없잖아요. 연기금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고, 그거는 선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가 주도주다라고 하는 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빅세븐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거의 각계전투로 움직이고 있고, 작은 반도체 주식들이 막 요동치는 이런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하셔서 전망위를 짧게 잡고 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해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이용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때,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좀 탄력이 약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5월 달부터 최소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해요. 도래하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겁니다. 요때 이제 2차 전지가 갈 거냐, 반도체가 또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섹터가 또 갈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시절에는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 제약바이오가 주도하는 장세도 올 수 있어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항상 열어놓고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칭으로 이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고요. 5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월 7만 원 선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을 자꾸 오픈하는 이유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하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못 들어온다 말씀을 해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분들은 신청이라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고 계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소통방은 제가 과거에 증권사 재직 시절에 많은 고객들을 관리도 해드렸거든요. 그때 했던 방법 그대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대처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종목도 그에 맞게끔 계속해서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스윙주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또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분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너무 걱정되고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좀 공격적인 선물 매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회의 또 일부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공매도 때문에 좀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의 현상이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우리 같이 덩치가 있는 나라의 그 정책이 한 번에 그렇게 슉슉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법적인 공매도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투자 방법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선화 시켜가지고 이런 폐단을 없애고 빨리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건전해지는 또 어떤 일부 세력들이 막 올리는 이런 거에 대한 공매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좀 잡아낼 수도 있는 이런 순기능도 있으니까 하루빨리 전산화돼서 조금 풀어주는 것도 지금의 어떤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에 유출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